네, 안녕하세요. 사이닉 솔루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닉 솔루션이 오늘 중요한 구간을 찍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또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 자, 이 만들었던 갭을 채우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 이후에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잘 지켜주고 상승을 좀 이어나갔다. 그 상승도 8%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승을 좀 더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어나간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반대로 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볼 거고, 이런 상승과 조정을 만들어내는 주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 이 주체를 살피는 이유는 뭐다? 결국 이 돈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와 돈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갭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자, 이렇게 갭이 발생하게 되면은 상승했다가도 이렇게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조정을 좀 주게 된다. 그리고 이 조정할 때 갭을 채운 이후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바로 꼬꾸라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반등하는 움직임까지 잘 나타나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박스 사용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 상승하면서 만들었던 고점 구간까지도 충분히 다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15,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위치상에서는 생겼는데 돈의 흐름상에서는 생겼느냐, 그 부분들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조정을 만들어 놨던 애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외인이냐? 아니면 기관이냐? 외인이라면 외인의 움직임, 이런 곳에서 외인이 다시 들어왔다라면은 다시 돌파할 만한 여력이 생기는 거겠고, 기관이 만들어왔다면은 기관이 다시 이런 곳에서 들어와줘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돈의 움직임 살펴보면은 어떠냐? 자, 움직임을 계속 외인은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상장 이후부터 오늘까지 했을 때 아직도 돈이 남아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기관은 어떻습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약했을 때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물량들, 아직 뭐 보호에서 걸려있는 물량들이 남아있겠지만, 아무튼 기관은 이런 상승과 조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외인들이 이런 움직임을 좀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돈이 아직도 외인들은 남아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도 외인들의 물량이 많이 틀어졌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들의 움직임에 우리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가졌냐 보자. 신한투자랑 JP모건,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뭐 한국투자도 있겠네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신한투자 같은 경우 이때 상승할 때, 그리고 상장 날, 상장 다음 날 이렇게 돈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적이 거의 없죠. 그러면은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가는 움직임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고점 찍었을 때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줬죠. 근데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 그리고 상승할 때 들어왔던 물량들, 뭐 조정받을 때 들어왔던 물량들, 오늘 상승할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꽤 많이 있다. 다만 이때 많은 물량이, 워낙 많은 물량이 나갔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찍히는 것일 뿐이고, 이 물량은 상장 이후에 들어왔던 물량이라기보다는 공모에 청약을 했을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 빠져나간 거는 외인들의 물량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청약 이후 이렇게 빠져나갔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외인들의 물량은 고스란히 아직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JP모건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어떠냐? JP모건 이렇게 상승하면서 쭉 들어왔다가 고점 구간에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 그 다음에 조정했을 때 들어왔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단기적으로 들락날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신한투자가 오히려 주가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한국투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신한호가 한국투자의 움직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주가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거 누구라고 그랬죠? 자, 신한하고 한국투자 쪽 움직임이 좀 강력하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니까 지금 NH투자증권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NH도 굉장히 많은 물량 가지고 있을 건 불보듯 뻔하다. 특히나 이런 조정하는 구간에서 NH투자증권 쪽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신한, 그리고 한국투자, 그리고 NH 이렇게 세 군데를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얘네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우리도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매도한다고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든 상태에서 얘네들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파란색 화살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딱히 고점을 아직 만들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진 않았는데, 이 파란색 신호가 제가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었다는 표시가 나타나는 신호고, 반대로 단기전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어놨다 라고 판단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저점에서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고점에서는 수급이 나가는 움직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살표가 없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에 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사이닉 솔루션 이야기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차트상에서는 바로 확인되는 고점은 여기밖에 없죠. 이제 15,000원 구간이 자 고점 구간인데 여기를 목표가로 잡을 거냐, 뭐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이게 뭐냐, 자, 주가가 이 선 근처에 가면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어느 정도 목표가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게 올릴 수 있을지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계산해 놓은 시기인데, 상장 날에도 이 근처 가니까 조정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목표가로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 는 이제 지금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자. 자, 19,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충분히 한 5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은 이 15,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이 물량을 모아오고 있는 움직임을 봐서는 이 15,000원 구간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 1차적인 목표가 19,000원 구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주가라는 게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에 19,000원이라는 거지, 중간에 우리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중간에라도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이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매도해야겠죠. 왜? 우리 상승할 때 만들어놨던 그 수익률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변수에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다시 우리 평단, 아니 그 평단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익금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변수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뭔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그 대응 방법 먼저 다 챙겨드리도록 할 겁니다. 뭐 어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자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어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관망하면은 지나갈 만한 변수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따른 대응 방법 다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 그리고 반대로 자 관심 종목 중에 이 신호가 나타나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게 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매수 포인트가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 매수 포인트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에게 다 챙겨드리는 거라서 아직 구독자 신청 안 하셨다면은 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독자 이렇게 저장해 놓게 되는데, 자, 이런 대응 방법 그리고 매수 포인트, 그리고 이제는 매도할 때가 됐다 할 경우 매도 포인트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혜택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도움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